2026년 3월 11일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무려 3.5% 폭락하며 2,400선이 붕괴됐고 시가총액은 약 7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도대체 우리 경제를 덮친 이 공포의 정체는 무엇이며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 삼성전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말입니다. 한국 증시의 자존심이자 많은 이들의 꿈이었던 삼성전자조차 이번 폭락장에서 4% 넘게 떨어지며 안전자산이라는 명성에 금이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비극적인 사건의 단서를 하나씩 추적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찾아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에너지 의존도입니다. 한국은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5번째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원유 수입 중 60% 이상이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기름값이 치솟고 증시가 요동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에너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유가가 올라서 삼성전자가 떨어진 걸까요? 두 번째 단서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용의 폭증이라는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거대 제조업체는 공장을 돌리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물류비, 원자재 가격이 도미노처럼 상승합니다. 즉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줄어듭니다. 이는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비용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고정비라는 개념입니다. 고정비란 공장을 가동하든 안 하든 매달 들어가는 비용, 즉 인건비, 감가상각비, 대출, 이자 등을 말합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고정비는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유가가 폭등해 생산을 줄여도 이 고정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까지 더해져 부담은 더 커지죠. 이제 우리는 돈의 흐름을 직접 해부해보려 합니다. 유가 상승이 우리 주머니를 어떻게 털어가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기름 5만원어치를 넣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5만원은 어디로 갈까요? 먼저 가장 큰 덩어리는 원유 가격입니다. 현재 유가를 기준으로 볼 때 약 25,000원이 산유국으로 갑니다. 기름을 가져오는 운송비와 보험료에 약 2,000원이 쓰이죠.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서 가솔린으로 만드는 비용과 운영비로 약 3,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유소 운영비와 유통수수료로 약 2,000원이 쓰이죠. 도대체 남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유류세, 부가세 등을 합치면 무려 18,000원이 국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름 5만원을 넣으면 정작 정유사가 가져가는 최종 이익은 고작 수백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금이 가격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비합리적인 구조, 이것이 우리가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더 고통받는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의 숨겨진 취약점을 폭로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라는 포로 시장에 갇혀 있습니다. 포로 시장이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는 석유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기름을 넣어야 하죠. 이는 곧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내수 경제를 좀먹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 처참합니다. 트럭 운전기사 김 씨는 기름값이 20% 오르자 한 달 수입이 수백만 원 줄었습니다. 운송비는 그대로인데 기름값만 올라서 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에어컨을 켜야 하는 여름이 다가오면 전기요금 폭탄까지 겹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까 두려워합니다. 자본 잠식이란 적자가 쌓여서 회사의 자본금까지 까먹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유가가 올라도 셰일 오일 생산을 늘려 충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시일 오일이란 지하 깊은 곳의 바위층 시일층에서 추출하는 원유를 말합니다. 즉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에너지 안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대만 역시 우리처럼 에너지를 전량 수입합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유가 급등 시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분담합니다. 에너지 가격을 국가가 관리하는 구조죠. 반면 우리는 유류세 인하 폭이 제한적이고 그나마도 정유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진짜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코스피가 널뛰는 건 단순히 이란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 고정비의 허덕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비합리적인 세금 구조와 시장 개입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전망은 이란 전쟁의 향방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쟁 조기 종결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전쟁이 한 달 이내에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선으로 급락하고 코스피는 비자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며 주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쟁 장기화입니다. 전쟁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 심지어 $20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공포에 직면할 것입니다. 코스피는 2000선까지 무너질 수 있으며 삼성전자조차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비극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에너지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유가 급등 시 국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유연한 세금, 제도와 시장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코스피 널뛰기와 삼성전자의 위기에 대해 깊이 있게 추적해봤습니다. 단순히 유가 상승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이 사태를 키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나요?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 어떤 해결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폭등의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주식은 왜 더 떨어지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우리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